생선가시 바르려고 하는데 잘 안 보이고 이게 다 40대 초반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50대가 되면은 정말 갑자기 급격하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부터는 2년마다 10cm씩 초점이 뒤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60cm부터는 내 팔보다 멀어지게 돼서 굉장히 불편해지게 되죠.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안과 언니로 활동하고 있는 16년차 안과 전문의 김선영입니다. 노안이 시작되는 시기는 보통 우리가 느끼는 시기는 40대 초반인데요. 40대 초반부터 갑자기 얼굴에 있는 모공이 잘 안 보이고 생선가시 바르려고 하는데 잘 안 보이고 이게 다 40대 초반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그렇지만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서 그대로 사시다가 40대 중후반부터는 정말 많이 불편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47세, 8세 정도 되시면 주변에서 이제 돋보기를 써야 될까 고민하고 있다는 분들이 생기게 되고, 50대가 되면은 정말 갑자기 급격하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50세 때 정시, 즉 눈이 좋으신 분들은 40cm 이내는 더 이상 초점이 잡히지 않게 됩니다. 그것도 만만치 않게 불편한데 그때부터는 2년마다 10cm씩 초점이 뒤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52세가 되면 50cm, 54세가 되면 60cm인데요. 60cm부터는 내 팔보다 멀어지게 돼서 굉장히 불편해지게 되죠. 그래서 54세부터는 돋보기를 거의 안 쓰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불편하게 되는데요. 이런 노안이 일어나는 이유는 결국엔 노화 현상입니다. 우리 눈에 있는 수정체라고 카메라도 이렇게 초점을 잡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초점을 잡아서 또렷하게 해주는 그 카메라의 기능을 하는 게 우리 수정체라는 눈 안에 들어있는 구조물인데요. 거의 60% 이상은 물로 돼 있는 수정처럼 맑다해서 수정체라고 불리우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물로 가득 찬 부분이 물이 점점 빠지면서 불수용 단백질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고 단백질이 응축을 하게 되면서 이게 점점점 불투명해지고, 그리고 원래는 젤리처럼 말랑말랑해서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서 초점을 잡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점점 딱딱해지면서 초점을 잡는 기능이 떨어지게 되죠. 사실은 이 수정체는 10대, 20대, 30대, 40대가 다 다릅니다. 10대 때는 굉장히 투명하고 푸르딩딩한데요. 20대만 돼도 살짝 노래지고 30대만 되면 굉장히 레몬색처럼 이미 노랗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미 예전부터 변하는 시작이 됐고 40대 이후로는 굉장히 노래져서 나중에 7, 80대가 되면 거의 고동색으로까지 완전히 딱딱해지게 되죠. 시력교정술, 라식라식, 스마일, 그리고 ICL, 렌즈 삽입술 이런 것들 받고 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눈이 다시 나빠지지 않을까 고민 많이들 하시는데요. 사실 수술하고 나서 퇴행이 오는 것, 그리고 눈이 다시 나빠지는 것, 우리가 근시퇴행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제일 중요한 건 수술 당시의 도수나 아니면 수술의 그 눈의 중심을 잘 잡았는지. 하지만 이런 것들은 내가 변화시킬 수는 없는 거니까 우선 수술을 받고 나서 내가 관리를 잘 하려면 눈을 비비지 않으셔야 되는 게 첫 번째고, 그럼 왜 비비지 않아야 되느냐? 각막은 살짝씩 변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계속 변하는데 특히나 눈을 비비면 잘 변하게 되고 각막이 살짝 힘을 잃고 아래로 처지게 되는데요. 각막이 살짝 처지면 물풍선 처지듯이 살짝 아래로 처지면서 난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눈을 많이 비비시는 분들이 더 많이 그렇게 각막이 뒤틀린다고 보시면 돼서, 수술하시면 각막이 원래 정상 눈보다 얇아지게 돼서 더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눈을 비비시면 안 되시고, 너무 많이 비벼서 각막이 튀어나오고 뒤틀리고 하는 병도 있습니다. 그걸 각막 확장증이라고 하는데 10,000명 중 1명이 생길 수 있는데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가 생기면 굉장히 난시가 많아져서 여러 개로 보이고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비비지 않는 게 좋겠고요. 두 번째는 안구건조증인데요. 안구건조증이 생기면 우리 눈이 상처가 생깁니다. 각막이 상처가 생기면 얼굴 트는 것처럼 각막도 스크래치가 생기게 되는데요. 스크래치가 생기고 다시 시간이 지나서 아물고 재생하고 스크래치 생기고 또 재생하고 스크래치 생기고 하면서 각막 상피가 우둘투둘해집니다. 심지어 각막 상피가 어느 부분은 두껍고 어느 부분은 얇아지면서 두꺼워진 부분에서 눈이 또 다시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안구건조증이 굉장히 심하신 분들은 난시가 또 각막 상피의 두께 때문에 우둘투둘하게 생겨 있는 경우가 있고, 이것 때문에 시력이 또 떨어지고, 시력이 떨어지지 않더라도 질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눈 건강에 좋은 마사지법은
눈알을 둘러싼 뼈 주변을 누르는 건데요. 이런 관자놀이나 눈두덩이, 이 눈썹 부위를 좀 누르시면은 혈류량이 좀 증가하면서 이 눈에 좋은 마사지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눈알을 직접적으로 누르는 마사지는 저는 권유드리지 않는데요. 눈알을 누르게 되면 안에 있는 수정체가 정말로 당겨지게 되고 말랑말랑한 각막도 쏙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충격을 가해지게 돼서 각막이 처지거나 백내장이 빨리 오거나 눈을 막 비비게 되면 이 안쪽에 있는 망막도 간혹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망막 박리는 굉장히 위험한 병이기 때문에 눈을 막 누르는 마사지는 좋지 않고요. 다만 우리가 건조할 때 쉽게 할 수 있는 눈꺼풀 마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눈이 좀 뻐근하고 아플 때 눈물약도 없다. 그런데 당장에 눈이 너무 불편한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마사지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눈의 눈꺼풀은 위아래로 20-30개 정도 기름샘이 있거든요. 이 기름샘을 마이봄샘이라고 하는데요. 이 마이봄샘을 짜주면은 기름이 쫙 나옵니다. 원래는 깜빡이는 것만으로도 기름이 쫙 나와서 눈물막을 코팅해서 우리 눈이 반짝반짝하고 예쁘게 보이는 게 마이봄샘의 기름 때문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눈을 이렇게 누르기만 해도 기름이 쫙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름을 잘 나오게 하려면 이제 눈알이 있고 눈꺼풀이 있으면요. 이 눈꺼풀의 안쪽에서부터 아래쪽부터 눈꺼풀 테두리까지 그리고 위에서부터 아래 눈꺼풀 테두리까지 쫙 눌러주시면은 기름샘이 이렇게 세로로 위아래로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쫙 눌러줘서 테두리까지 그리고 위에서도 쫙 눌러줘서 테두리까지 가면 기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눈이 일시적으로 좀 부드러워지고 맑아질 수 있습니다.